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은 흔히 줄여서 플렉스박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플렉서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유연한 박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레이아웃이 기본이 되고요. 그다음에 박스를 여러 개 배치를 한 다음에 전체 화면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 너비 값이 조절되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너비나 높이, 위치까지도 자유롭게 변형할 수가 있고요. 이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에서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위치나 너비 값들, 높이 값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이 각 항목을 플렉스 항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는 5개, 6개의 플렉스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플렉스 항목이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플렉스 항목을 감싸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것을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플렉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항목들은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축은 내가 플렉스 항목을 배치해 나갈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주축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방향을 교차축이라고 해요. 플렉스 항목을 가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주축은 가로가 되는 것이고요. 교차축은 세로가 되겠죠. 주축으로 배치를 하다가 플렉스 컨테이너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교차축으로 내려와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축과 교차축에는 항상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이 시작점은 우리가 가로 방향일 때, 그러니까 주축이 가로 방향일 경우에는 왼쪽이 시작점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식이고, 세로일 경우에는 윗부분, 탑에서부터 바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차축의 시작점은 탑 윗부분이고요. 끝점은 아랫부분이 됩니다.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을 만들 때 그 플렉스 항목을 감싸고서 그 부분을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이 디스플레이 속성이에요. 디스플레이 속성은 CSS를 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사용하게 되는데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에서는 해당 부분이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것을 지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 그 안에 컨테이너 안에 있는 요소들을 박스 레벨 요소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인라인 플렉스 하게 되면 플렉스 박스를 인라인 레벨 요소로 정의합니다. 아래 예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 div로 id가 컨테이너라고 했고 그 안에 2개의 div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id equal 컨테이너, 즉 컨테이너라는 요소는 display flex라고 묶어주면 그 안에 있는 2개의 div는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속성이 이미 지원되고는 있지만 브라우저마다 이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원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브라우저 접두사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다른 데처럼 뭐 간단하게 앞에 웹킷이나 모즈만 붙여도 되는 게 아니라 버전에 따라서 뭐 웹킷 박스라든지 웹킷 플렉스, 또 MS 플렉스 박스 아예 이름 자체가 다릅니다. 값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사이트를 어느 기기까지 지원하실 건지에 따라서 이 웹 브라우저 접두사를 붙이는 속성을 어디까지 쓸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에서 이제 플렉스 컨테이너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에 있는 각 플렉스 항목들을 이제부터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속성이 플렉스 디렉션입니다.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은 플렉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플렉스 항목을 배치를 할 때 주축을 어디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이 플렉스 디렉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row라고 하게 되면 주축을 가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차축은 세로가 되겠죠. 그리고 배치를 할 때 방향은 시작점에서 끝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플렉스 디렉션 row inverse라고 하게 되면 주축을 가로로 하고 교차축을 세로로 하는데 이때 방향, 배치하는 방향은 inverse, 반대예요. 주축, 가로의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플렉스 디렉션을 칼럼으로 하게 되면 주축이 세로입니다. 주축은 세로가 되고 따라서 교차축은 가로가 되겠죠. 그리고 배치하는 방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주축이 세로인데 배치하는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를 보시면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이라고 했어요. 컬럼이라고 한다는 뜻은 주축을 세로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배치는 1, 2, 3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플렉스 디렉션 속성은 컨테이너 안에서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렉스 항목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방향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플렉스 디렉션 속성은 이 각각의 요소 div에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감싸고 있는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곳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렉스 랩은 항목을 배치를 하는데 컨테이너 영역보다 벗어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플렉스 랩은 no wrap 그러면 무조건 한 줄로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랩이라고 하게 되면 배치하다가 그 컨테이너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다음 줄로 가서 배치를 하게. 자, 샵 컨테이너 즉 플렉스 컨테이너 안에 플렉스 랩을 그냥 랩이라고 했어요. 플렉스 디렉션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주축은 row입니다. 가로로 배치를 해요.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비었어. 그럼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근데 밑에는 플렉스 랩을 랩 리버스 반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1, 2 가다가 오른쪽에 비었어요. 그럼 바로 밑에 줄로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반대 방향으로 윗줄로 올라가게 돼요. 윗줄로 올라가서 다시 3, 4, 5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플렉스 플로우는 앞에서 살펴봤던 방향, 그러니까 플렉스 디렉션과 플렉스 랩을 묶어서 한 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방향을 만약에 가로로 하고 여러 줄로 표시하지 않고 한 줄로 표시하고 싶다면 row no wrap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원래 기본 값입니다. 오더는 플렉스 항목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아래 예제를 보시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놓고 나머지 아무것도 속성을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기본 주축은 가로일 것이고 배치 방향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박스 1, 2, 3가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샵 박스 1에 오더 2 두 번째 표시해둬라. 첫 번째 표시할 게 아니고 두 번째 표시하고 박스 두 번째는 오더 3 세 번째 가서 표시를 하고 박스 3는 오더 1 원래는 세 번째 있어야 되지만 첫 번째로 가서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기본 배치 방법에서 그 순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하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플렉스 항목의 배치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텍스트를 배치를 할 때 가로로 봤을 때 왼쪽, 오른쪽, 가운데 또는 세로로 봤을 때 위, 가운데, 아래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 항목의 배치를 주축으로 봤을 때 시작점에 놓을 건지 끝점에 놓을 건지 중심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배치를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요. 얼라인 아이템은 이 교차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게 되는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justify content 속성을 한번 보면 주축 방향으로 배치할 때 기준입니다. 플렉스 스타트 그러면 주축 방향에서 시작점에다 갖다 놓고 하나씩 배치를 해 나가는 거고요.
플렉스 엔드 그러면 끝에다 맞추는 거예요. 배치를 하는데 1, 2, 3, 3개의 항목을 배치를 했는데 기준을 맨 끝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럼 센터는 가운데, 그러니까 플렉스 컨테이너의 가운데 오게끔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이스 비트윈은 컨테이너의 양쪽 끝, 맨 첫 번째 항목하고 마지막 항목을 컨테이너의 맨 양쪽 끝에 갖다 놓고 여기 중앙에 있는 요소들은 나머지는 균등하게 일정하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이 왼쪽 오른쪽에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항목이 5개다 그러면 5개를 나란히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일정하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약간씩의 여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얼라인 아이템스 속성은요, 교차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어느 쪽 위치에다 갖다 붙일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축만 예를 들어서 justify content를 flex start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축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데 플렉스 컨테이너가 이 박스의 높이보다 더 컸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들이 다 컨테이너가 이 플렉스 항목보다 높이가 더 커요. 컸을 경우에 이 안에 있는 플렉스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플렉스 스타트 그러면 교차축의 맨 윗부분에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justify content는 플렉스 스타트이고 그 align items도 플렉스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주축의 시작점, 교차축의 시작점에서부터 배치를 하라는 거죠. 얼라인 아이템스를 플렉스 엔드 그러면 교차축의 끝점만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센터라고 하게 되면 교차축, 즉 세로의 중앙에 갖다 놓게 됩니다. 스트레치는 컨테이너만큼 늘려주는 거고요. 이 베이스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시작점하고 글자, 여기 지금 1, 2, 3이란 글자가 있는데요. 컨테이너의 시작점하고 글자의 기준선, 이 밑에 베이스 라인이라는 데가 있죠. 기준선하고 따져서 가장 먼 플렉스 항목. 그럼 여기서는 2번이 될 거예요. 2번이 글자가 크기 때문에 1이나 3보다 베이스 라인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항목을 시작점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선하고 나머지 항목의 글자의 기준선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제 베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는 거고요. 자, 이 플렉스 항목 배치를 하는 justify content나 align items 같은 속성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플렉스 항목 자체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lign content라는 게 있어요. 이 align content는 플렉스 항목이 여러 줄로 표시될 때, 그러니까 플렉스 랩이거나 랩 인버스일 경우에 교차축을 어느 정도로 기준을 할 것인지, 교차축을 중심으로 놨을 때 어느 쪽에 갖다 놓을 것인지 지정하는 겁니다. 기본으로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교차축으로 내려가서 처음과 똑같이 이렇게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을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것은 양쪽에 딱 붙여놓고 가운데에만 공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교차축으로 봤을 때 가장 밑부분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렉스 엔드라고 하게 되면 위에서 보셨던 플렉스 스타트랑 다르게 이 배치하는 기준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 줄로 표시를 하더라도 다음에 오는 줄까지 해서 밑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배치를 하는데 윗부분, 시작 부분하고 끝에 부분에서 양쪽에 어느 정도 여백을 둘 수 있게끔 각 영역이 일정하게 배치되게 하는 거죠. 그다음 센터라고 하게 되면 여러 줄로 배치된 플렉스 항목이 교차축의 가운데 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에서 플렉스 속성을 이용을 해서 각 항목을 유연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플렉스 그로우, 플렉스 슈링크, 플렉스 베이시스라는 속성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그로우라는 것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슈링크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그 다음에 플렉스 베이시스는 그 표현하는 너비, 그러니까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의 기본 너비 값을 지정을 하는 건데, 원래 기본 값은 0, 1, 오토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 그로우와 슈링크와 베이스를 각각 다른 값으로 지정을 해서
01 오토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플렉스 이니셜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플렉스 이니셜이라고 하거나 플렉스 01 오토라고 하거나 같은 의미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화면에 표시를 할 때 with 값하고 high 값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데 얘가 점점 이제 컨테이너 값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큰 화면에 표시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원래 기본 값대로 with 값하고 high 값대로 표시를 해요. 근데 줄어들게 되면은 얘를 축소를 해주는 거죠. 확대는 안 되지만 축소는 하는 거죠. 오토로 하게 되면 처음에 화면에 with 값하고 high 값대로 표시가 되는데 컨테이너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일정하게 늘어나고 축소를 하면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을 오토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flex initial, flex auto, flex none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flex 01 auto, flex 11 auto, flex 00 auto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고요. 이니셜일 경우에는 확대가 안 되고 축소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다 표시할 수 있을 만큼 줄어든다는 거. 그다음에 오토는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됩니다. 플렉스 노는 전혀 안 돼요. 그냥 그 값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확대도 안 되고 축소도 안 됩니다. 그리고 플렉스 다음에 숫자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박스 1은 플렉스 0, 110고요. 박스 2는 플렉스 220예요. 그다음에 3번 박스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제가 원래 div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상자와 두 번째 상자는 너비 값이 100픽셀이고 두 번째 상자는 너비 값이 200픽셀이에요. 그럼 얘는 컨테이너가 점점 커지면 그 컨테이너 값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거나 축소를 하는데 세 번째 것은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니셜 값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 값 그대로 표시가 돼요. 아무리 늘어나도 얘는 100픽셀만 표시가 돼요. 줄어들 경우에는 축소는 가능합니다. 이니셜의 의미가 축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축소는 되지만 확대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얘는 너비 값이 커지지 않고 그냥 100픽셀이에요. 대신 나머지 얘는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값에 이 컨테이너가 늘어나는 값에 따라서 첫 번째 상자와 두 번째 상자는 1대2의 비율로 계속 늘어납니다. 줄어들게 되면 마찬가지로 1대2로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속성을 표시해 주는 게 플렉스 속성입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아까 잠깐 보았던 예제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가 500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있으면 이게 500픽셀인 거고 여기는 여기 위에 보시면 나타나죠. 100픽셀, 200픽셀, 여기는 100픽셀입니다. 값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패딩과 마진 테두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 컨테이너 값을 제가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가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1000까지 늘려 볼게요. 1000까지 늘리게 되면 세 번째는 내가 따로 아무런 플렉스 속성 값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계속 100픽셀로 표시가 돼요. 104라고 나오네요. 그럼 박스 1은 300이고 박스 2는 6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 1과 박스 2는 2배 값에 해당, 그러니까 1대2의 비율로 늘어나지만 세 번째 것은 늘어나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컨테이너가 기본 500이었는데 이걸 한번 300으로 줄여볼게요. 300으로 줄이게 되면 박스 1은 60 정도 되고요. 박스 2는 120 정도가 됩니다. 박스 3는 끝까지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죠. 한번 더 줄여볼까요? 컨테이너 값을 박스 3의 너비 값보다 더 작은 50픽셀까지 정말 최소한으로 줄였을 경우에는 박스 3도 마지못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것은 자기가 텍스트, 그 내용을,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을 최소 값만큼 줄어서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플렉스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각 플렉스 항목을 늘리거나 축소하는 비율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렉스 박스를 이용을 해서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플렉스 박스를 이용을 해서 사이트를 디자인하는 방법은 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